네, 기말 시험을 위한 리뷰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9장부터 보겠는데요. 9장에서 연습 문제에 9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때 FT 그래프가 주어지면 이 넓이를 구했을 때 넓이가 바로 충격량이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을 구해보면 지금 여기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의 면적이 2네요. 그렇죠? 4가 되겠죠. 4. 가로의 길이가 2, 높이가 4니까 여기 4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왼쪽 사각형도 똑같이 4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넓이는 12, 단위는 가로 곱하기 세로, 세로 곱하기 가로니까 뉴턴 세컨드가 됩니다. 단위 생략하죠. 12는 충격량, 운동량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겠죠. m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나중 속도 얼마인지 모르는데 질량은 2.5라고 나와 있고 vf 마이너스의 vi가 왼쪽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이니까 이제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써줄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12가 나와줘야 되니까 VF를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 있겠죠. VF 더하기 2는 2.5분의 12 이런 값이 나와서 VF는 2.5분의 12 마이너스 2가 돼서 2.5분의 12 마이너스 5, 즉 2.5분의 7이 돼야겠죠. 7 미터 퍼 세크가 구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중 속도를 구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고요. 이건 지금 제가 C를 구한 겁니다. C.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 2인 경우, 그죠? VI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서 C번만 지금 구해본 거다. 여기서 B번 정지했을 경우는 그냥 0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뭐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게 본래 회전하고 같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충돌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여기 넣어봤는데 우리 다음 장에 회전까지 공부한 다음에 이걸 풀 수 있어요. 질량이 m인 물체가 h인 곳에서 마찰 없이 떨어지면 바닥에서의 속도는 루트 2gh. 이거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될 테니까 여기 충돌 직전의 속도 v0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v0는 루트 2h가 되는데 이 긴 막대의 질량은 대문자 l이고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그럼 충돌 후에 얘가 높이 h만큼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 높이 h는 이 막대의 전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주는 건데 막대의 길이가 l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는 l 코사인 h가 됩니다. 따라서 h는 전체 막대의 길이에서 코사인 세타 곱하기 L만큼 빼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 막대의 중심점은 이 전체의 길이의 절반이죠. 이게 이만큼 지금 h만큼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는 높이는 2분의 h가 될 거예요. 막대의 질량 중심이 막대의 정중앙에 있다면 질량 중심이 이동하는 높이는 2분의 h가 됩니다. 이 삼각형의 닮은꼴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충돌 직전 직후에는 이 각운동량 부정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충돌 전에는 질량 m만 움직이고 있었는데 자, 운동하는 건 질량 m만 움직이고 있고 요거에 이제 각 운동량을 구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O에 대해서 O에 대한 각 운동량을 구하면 MVR 이렇게 되겠죠. MV0 L 이렇게 또는 I 오메가로 구해도 되죠. ML 제곱 오메가 0 뭐 이런 형태로 구해도 됩니다.
자, 충돌 후에는 대문자 m과 m이 같이 움직이죠. 이 가운동량을 보면 막대의 가운동량인데 한쪽 끝을 축으로 하는 가운동량이죠. 그러면 3분의 1 m l 제곱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입자의 가운동량은 속도가 이제 변해서 m 나중 속도 l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관성 모멘트만 제가 이제 여기다 썼죠. 이거를 여기 I 곱하기 오메가가 돼야겠죠. 여기는 그대로 m v l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오메가하고 v 사이의 관계는 오메가는 r분의 v, v는 r 오메가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v에다가 r 오메가 이렇게 곱하면 이 값은 m l 제곱 오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l 제곱 오메가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묶어주면 얘는 3분의 m 그리고 더하기 여기는 소문자 m 이런 식으로 가운동량을 표현할 수 있는데, 가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개의 값이 이렇게 같겠네요. 그죠? 그랬을 때 오메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는 l 제곱 3분의 m 더하기 m분의 이게 m v0 l 이런 형태가 돼서 l이 하나의 약분될 수 있겠네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오메가를 구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충돌 이후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충돌 직전에 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전체 i가 오메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i 오메가의 제곱이 운동 에너지가 되고, 충돌 이게 높이 올라가서 멈추면 그때는 m은 h만큼 올라가는 거고, 이 막대의 무게중심은 2분의 h만큼 이렇게 상승하게 되죠. 자, 그때 i는 2분의 1 i를 구하면 이 전체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3분의 1 ml의 제곱도 있고요. 그리고 ml의 제곱도 있겠죠. 이건 이제 mr의 제곱. 질량이 m인 물체의 관성 모멘트가 되고, 이거는 막대의 관성 모멘트가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여기 구한 이 오메가를 제곱해주면 되겠습니다. 1제곱 3분의 m 더하기 m의 전체의 제곱, 그리고 m제곱 v0 제곱인데 요게 m, g, h, GH로 묶어주면 이거는 m 더하기 2분의 m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 L제곱은 다 약분이 되죠. L제곱이 약분이 됩니다. 그리고 3분의 m 더하기 L도 약분이 돼서 이렇게 하나만 남게 되죠. 이렇게 약분되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H를 구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에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가 비탄성 충돌에서 구했던 것처럼 회전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문제도 회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원을 좀 잘못 제가 구장했다 놨는데 회전 문제로 생각을 하세요. 구슬의 질량이 반지름이 소문자 r이라고 합시다. 높이 h인 곳에서 내려와서 최저점을 지나서 그리고 q점을 지나서 최고점에 이렇게 한 바퀴 겨우 올 수 있다고 하죠. 겨우 최고점 도달하는 조건입니다. 겨우 최고점에 도달하는 조건은 그 높이 이제 h를 구하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는데요. 이 질량을 m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m, g, h 포텐셜 에너지가 자, 최고점에 왔어요. 최고점에 오는데 이 최고점에서는 높이 ER이 되겠죠. 바닥으로부터. 그래서 mg, ER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운동도 하고 있죠.
여기서의 운동 속도를 V라고 하자면 2분의 1 mv 제곱이 있고 또 회전도 하고 있으니까 I 오메가 제곱 회전 운동 에너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장이 아니라 그 다음 회전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mg 2r이 되는데요. 여기는 2mgr 써도 되겠죠? 2mgr. 자, 그런데 겨우 한 바퀴 온다는 얘기는 최고점에서는 요 점이죠. 최고점에서는 중력이 90력 역할을 합니다. 이제 레일에서 막 떨어지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레일과의 상호작용, 수직력은 없고 중력만 작용하는 거죠. 중력이 반지름은 R분의 mv제곱 이렇게 해서 90력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2분의 1 mv제곱을 구해보면 이 식으로부터 mv제곱이 mgr이죠. 그래서 2분의 mgr이 나오게 돼요. mv제곱이 mgr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굳이 2분의 1은 또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2분의 1 자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를 잘 보면 이게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2분의 1 이게 속이 꽉 찬 구슬인 경우에는 i가 5분의 2 mr의 제곱이 되고 오메가는 r분의 v가 됩니다. 자, 여기서 회전하는 각 회전이 선속도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것만 더해보면 여기 r제곱 r분의 v의 제곱이죠. 이거 잘못 썼네요. r이죠. r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는 게 거기서 속력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렇죠. 요거의 제곱이 되어야겠죠. 또 오메가의 제곱이니까요. 그럼 r제곱이 여기 또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리고 mv 제곱만 결국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2분의 1 mv 제곱도 하고 요 2도 약분이 이렇게 되겠죠. 5분의 1 mv 제곱이 돼서 10분의 7 mv 제곱이 나오게 돼요. 즉 더하기 10분의 7 mv 제곱이 된다. 여기는 이렇게 좀 묶어줄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내려오면 mv 제곱이 mgr로 다시 쓸 수 있으니까 10분의 27 mgr이 됩니다. 그 좌변에 있는 값하고 비교해 보면 h는 2.7 r이 되죠. 그래서 이 높이는 2.7 r 지름 2r 더하기 0.7 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Q점을 표시한 이유는 그럼 Q점을 지날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똑같이 mg, h가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되는데 Q점에서는 mgr, 높이가 mgr이죠. 더하기 운동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그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역시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인데 이때 v 오메가는 우리가 앞에서 구한 요거는 다르죠. 이거는 최고점을 지날 때고 요거는 지금 Q점을 지날 때입니다. 같은 v 같은 오메가가 아니다. 하지만 시계 형태는 mgr 더하기 이것도 10분의 7 m v제곱 동일한 형태로 전개될 테니까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h는 지금 2.7r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값은 10분의 27 mgr입니다. 어쨌든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거 역시 10분의 27 mgr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돼요? 10분의 7 mv제곱은 이게 여기 mgr이 있으니까 10분의 17 mgr이 되겠죠. 이거 이항해주면 그렇죠? 10분의 27 mgr에서 요거 1 빼주니까 10분의 17 mgr이 되고 따라서 여기 10은 약분이 되겠네요. m도 약분이 되고 따라서 요때에 v제곱도 계산할 수 있는데 그냥 mv제곱을 바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mv제곱 계산하면 7분의 17 mgr이죠. 그래서
R분의 mv 제곱은 7분의 17 mg가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럼 이 Q점에서의 구심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 Q점에서의 구심력이 R분의 mv 제곱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 레일이 이 구슬에 가하는 수직력이 되는 거죠. 지금 이 구슬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왼쪽으로 구의 중심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요소는 이 레일이 밀어내는 수직력이 됩니다. 레일에 의한 수직력이죠. 그래서 이게 Q점에서의 구심력 또는 레일이 구슬을 미는 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풀어봤고요. 다음에 12번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 이렇게 날아와서 충돌해서 돌아가는데 이것도 앞에 있던 이 문제 이렇게 물체가 와서 충돌해서 올라가는 것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운동을 하는데 이것도 겨우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래서 v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죠. 충돌 전에 MVR 이렇게 여기서는 MVL로 둬야겠네요. 이 5점에 대한 여기 M의 가분동량 MVR이 됩니다. 충돌 전에는 이 값이지만 충돌 후에는 질량 M하고 부딪히죠. 그래서 둘이 어떻게 돼요? 둘이 붙어 있습니다. 추가 연직면에서 원운동할 수 있는 속력 V의 최소값을 구하라. 추를 관통한다고 되어 있네요. 진자 추를 관통하여 지나간다. 이게 지나가는데 나중 속도가 2분의 V가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때는 단순히 충돌 그냥 식을 써도 됩니다. 우리가 충돌 직전 직후는 원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럼 충돌 전에 운동량은 mv만 있었고 충돌 후에는 라지 m은 오른쪽으로 vm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리고 소문자 m은 빠져나왔죠. 속도가 절반이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후에 운동량의 총합과 같으니까 m, v, m은 2분의 mv가 돼서 v, m은 2m분의 mv 이런 값으로 vm을 구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진자가 이 대문자 m이죠. 원운동을 하게 되는데 높이 L만큼, 즉 여기서는 2L이죠. 2L만큼 올라가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간신히 원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딱딱한 막대기라고 그랬죠. 딱딱한 막대기니까 위에 올라가서 순간 멈춰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딱 순간 멈추는. 그래서 요거는 충돌 직후에 이 M의 대문자 M의 운동을 보면 바닥에서는 이런 속도를 가졌어요. 그래서 2분의 1 M V M의 제곱 이런 운동 에너지가 있다가 높이 올라가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다 변하겠죠. M G 높이가 2L입니다. 2L 이렇게 되겠죠. 그럼 위에 올라가서 겨우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최소한의 속력을 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VM은 M 약분되고 4GL 루트 4GL이니까 2 루트 GL이 돼야겠죠.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이 값이 2 루트 GL이 돼야 되고, 따라서 이 식에서 우리가 소문자 V를 구해낼 수 있겠죠. 이 소문자 V는 M분의 4M 루트 2G GL이네요. GL 그렇죠? 예, 잘못 썼네요. GL 여기도 루트 GL 이렇게 나와주면 이런 속도로 M이 날아와주면 겨우 M은 겨우 올라갈 수 있다. 최고점에. 그래서 이거는 원운동이긴 하지만 위에 올라가서 정지. 왜냐면 이게 막대기 때문에 이 막대가 이 대문자 M을 지지해 줍니다. 근데 막대가 아니라면
이런 이제 원 궤도만 있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죠. 우리가 앞에 이 문제 구했던 것처럼.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맞춰보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문제, 이제 10장 문제인데요.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문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지 상태에서부터 이 막대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럼 현재의 역학적 에너지는 0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운동 에너지도 0. 이 높이를 아예 0이라고 두면 포텐셜 에너지도 0이 되는 거죠. 질량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바닥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자, 높이는 얼마큼 떨어져요? 2분의 막대의 길이 L. 그죠? 질량 중심까지. 질량 중심은 이렇게 운동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M, G, 2분의 L만큼 떨어졌는데, 운동 에너지도 갖고 있겠죠.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이렇게 구해주면, 이 중심점에서의, 또는 막대의 각속도 오메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답이 나오겠죠. 예. 네, 대신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I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막대의 끝을 축으로 하는 거니까 12분의 1 중심을 축으로 하는 막대에서 m 곱하기 평행축 정리 2분의 L 제곱 MD의 제곱이죠.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게 1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얼마가 돼요? 12분의 3 4 그죠? 그래서 3분의 1 ml의 제곱 이런 값이 나오게 되고 이 i의 이 값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오메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는 다 같이 움직이는 각속도가 되는데요. 막대의 끝에서의 각속도 V의 끝은 길이 거리가 중심으로 이 축으로부터 거리가 L만큼 떨어진 곳이죠. 그래서 L 오메가가 되는 거고 V 중심에서의 속도는 중심까지의 거리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L 오메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각가속도를 또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각가속도와 오른쪽 끝에 처음 병진 가속도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때는 각가속도를 구할 때는 뉴턴의 제2법칙을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토크는 I, 알파를 써주면 됩니다. 이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에 토크는 mg가 가해지는 힘이 되고 mg까지의 거리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mg 이렇게 mg가 가해지는데 거기까지의 팔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mg l은 i는 그대로 3분의 1 m l의 제곱 알파는 어떻게 돼요? 알파는 r분의 a가 되겠죠. L분의 A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가속도 자체를 쓰는 거니까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은 전부 약분이 되고 M도 약분이 돼서 A는 얼마가 나와요? A는 2M분의 2L 2분의 G가 나와야겠죠? 2분의 3G 2분의 3G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I 알파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2분의 3G를 구해주면 되고 막대의 오른쪽 끝에 처음 병진 가속도 각각 이게 지금 A를 구한 건데 이거는 막대의 중심이겠네요. 그렇죠? 중심 막대 끝이죠. 거리가 L인 곳이니까 그렇죠? L분의 알파 L분의 A가 됐으니까요. A를 구하면 이게 이제 끝에서의 막대 끝에서의 병진 가속도가 되는 거고 알파 자체를 구하려면 알파는 그냥 i분의 타우 해도 되겠죠. 요거 자체가 알파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이 a를 l로 나눠주는 거니까 2l분의 3g가 돼야겠죠. 이렇게 해서 a나 알파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4번 같은 문제는 이건 교재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에 가해지는 토크를 직접 적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거죠. 이 원점에 대해서 5점이죠. 5점. 점 5에 대해서 R자 토크를 구하면 이게 TL, DT 전체의
가군동량 변화율이 되는 거죠. 토크는 DLDT니까요. 근데 이때 이 가해지는 토크는 5점에 대한 토크는 이 mg가 만드는 예질량 m이고요. mg 곱하기 반지름이 mg까지의 거리가 이제 r이 되는 거죠. mgr이 r자 토크가 되고 DLDT라고 했어요. 네, DLDT인데 여기서 L을 직접 구해보면 L은 먼저 도르래의 가군동량은 2분의 1 도르래의 질량 M R 제곱 오메가, 이게 I죠. I 오메가가 L이 되는 거고요. 이건 도르래고 요 입자의 질량, 그죠? 얘도 질량과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의 가군동량은 MVR이 됩니다. MVR 또는 V는 R분의 오메가니까 R 오메가니까 요거는 MR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MVR인데 V가 R 오메가여서 MR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잘못 썼네요. 예. V가 R 오메가니까 MR 제곱 오메가가 돼야죠. 예,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러면 L은 2분의 M 더하기 M R 제곱 오메가로 묶어줄 수 있는데, 그러면 DLDT는 얼마가 되겠어요? DLDT는 이거 미분해주면 되고, 요거는 상수니까 앞으로 그냥 나오겠죠. 2분의 M 더하기 M R 제곱 D 오메가 DT, 이렇게. 그래서 D 오메가 DT는 각가속도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여기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MGR을 가져올까요? MGR은 DLDT가 된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가속도나 또는 각가속도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때 이제 각가속도 알파를 구하면 이거 2분의 M 더하기 M분의 여기 이제 R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R분의 R 하나만 약분되니까 좌변 우변, 그리고 MG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이게 알파가 되는 거고, A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A는 얘가 떨어지는 가속도 A는 알파가 돼야겠죠. 알파. 그렇죠? 이 점이 움직이는 가속도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A는 M 더하기 2분의 M분의 MG라는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R만 곱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뉴턴의 제2법칙 교재에 나온 방법대로 이제 구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번에 뉴턴의 제2법칙을 바로 구할 수도 있다. 자, 다음 문제는 경사면을 구르는 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높이가 h인 곳에 있었죠. 그래서 떨어져서 바닥에 올 때는 무게중심이 질량중심이 VCM으로, 그리고 회전까지 하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예, MGH 한번 해볼까요? MGH는 자,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2분의 1 M VCM의 제곱 더하기 또 뭐가 있어요? 회전운동 에너지 있죠?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I는 베타 형태를 갖죠. 베타 MR의 제곱. 예를 들어서 2분의 1 MR의 제곱. 원판이라면 이런 값을 가질 수 있고, 그냥 굴렁쇠라면 그냥 MR의 제곱이 되겠죠. 다양한 값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I가 되는 거고, 오메가는 R분의 V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VCM 이렇게 묶어주면 2분의 1은 다 똑같이 들어있고요. M 곱하기 VCM의 제곱도 똑같이 들어있는데 왼쪽에 1, 오른쪽에 베타, 이런 형태로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이 H는 또는 VCM은, 그래서 VCM은 1 더하기 베타분의 루트 GH가 되겠죠. 루트 1 더하기 베타분의
EGH 이런 형태로 VCM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속도가 이런 속도예요. 근데 거리는 x만큼 움직이죠. 그럼 나중 속도, 처음 속도 알고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 사인 세타가 h가 됐죠. 따라서 x는 사인 세타분의 h가 됩니다. 나중 속도 VCM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은 2 곱하기 a 곱하기 x가 되죠. 그렇죠? 이동거리 x 변이 그리고 가속도 운동 공식 세 번째에서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를 구하려면 2x분의 VCM의 제곱이 되면 되겠죠. 근데 x는 사인 세타분의 h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꿔줘도 되고요. 예. 그리고 v 제곱하면 1 더하기 베타분의 2GH가 되겠죠. 그래서 2는 약분이 되겠네요. h도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답을 구하면 1 더하기 베타분의 g 사인 세타가 바로 가속도 a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보고 이 값을 직접 뉴턴의 제2법칙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그려보면 먼저 중력 mg가 질량 중심에 가해지고 접촉하는 점에서 수직항력 n이 있겠고요. 그리고 굴러가야 되면 이게 이제 마찰력,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고, 이 중심점 O에 대해서 뉴턴의 제2법칙, 회전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을 구해보면 바로 토크는 I 알파가 돼야겠죠. 자, 이때 토크는 마찰력에 의한 토크가 점 O에 대해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R 곱하기 FS가 되는 거죠. 자, 마찰력까지의 수직거리는 반지름 R이 되니까요. 거리 곱하기 힘이 토크가 됐고, I는 뭐 베타 MR의 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해보죠. 베타 곱하기 MR의 제곱. 그리고 알파는 R분의 A로 A를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FS를 구하면 FS는 R이 하나 약분되고 다 약분되네요. R은 다 약분돼서 없어지고 베타 곱하기 MA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체의 X방향의 뉴턴의 제2법칙도 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해지는 힘이 mg의 경사면 방향 성분이 mg 사인 세타가 되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fs가 가해져서 r자 힘 x방향의 r자 힘이 되고 여기 m의 가속도 a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ma를 이렇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베타 ma라고 하는 fs를 구했죠. 그래서 여기 대입을 하게 되면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 ma는 ma가 돼요. 그래서 이거 우변으로 2항에서 정리해주면 1 더하기 베타 ma는 mg 사인 세타가 되고 a만 구할 수 있겠죠. m은 약분이 되고요. a를 구했더니 1 더하기 베타분의 g 사인 세타가 나와서 우리가 앞서 구했던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구했던 가속도와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10번에서 원반이 순수 군림 운동을 하기 위한 마찰계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FS가 바로 이제 이 수직 방향, 이 방향의 성분을 보게 되면 N 마이너스 mg 대문자 m이죠. mg 코사인 세타는 평형이 이루어지죠. 0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FS는 평형은 아니죠. 이 방향으로는 FS는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FS는 베타 MA라고 했어요. 그렇죠? FS는 베타 MA가 되고 A는 지금 구했죠. 그렇죠? A는 1 더하기 베타분의 G 사인 세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찰계수 뮤는 어떻게 구해요? fs는 뮤 곱하기 수직력 이런 식으로 구해지죠. 예. fs는 뮤 n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최대 마찰력이 된다면 이런 얘기죠. 이거 자체가 최대 마찰력이라면 뮤s n이 뮤s 이게 mg 코사인 세타죠. n이 mg 코사인 세타가 베타 ma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뮤s를 구하면 뮤s는 m은 약분되고 g 코사인 세타분의 베타 a죠. 베타 곱하기 a는 이걸 그냥 써주면 되겠죠. 1 더하기 베타분의 g 사인 세타. 그렇죠.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g 약분됐죠.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입니다. 따라서 1 더하기 베타분의 베타 탄젠트가 되겠죠. 답을 구하면 1 더하기 베타분의 베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15번 문제인데요. 정지해 있는 I2에 I1이 이렇게 회전해서 결합을 하게 되면 이건 단순히 각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체 회전하고 있는 I1만 회전하고 있죠. 오메가 I가 나중에는 같이 회전하죠. I1 더하기 I2가 전체 환속 모멘트가 되고 오메가 F가 될 겁니다. 바로 각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자, 오메가 F는 I1 더하기 I2분의 I1 오메가 I가 나오게 돼요. 자, 처음 나중 회전운동 에너지에 비해 회전운동 에너지 처음 회전운동 에너지는 I1만 돌고 있을 때 제곱이 되는 거고 나중 회전운동 에너지는 K라고 하면 2분의 1 전체가 다 돌고 있죠. 새로운 각속도 오메가 F로 돌고 있습니다. 자, K0분의 K를 구해볼까요? K 또는 K0분의 K 처음분의 나중 이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I1 오메가 I 제곱이죠. 제곱은 사실 2번 곱한 거나 마찬가지죠. I1 더하기 I2 오메가 F의 제곱이죠. 이것도 오메가 F 곱하기 오메가 F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이 값은 이 값이랑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분모에 있는 I1 오메가 I랑 분자에 있는 I1 더하기 I2 오메가 F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I분의 오메가 F로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당연히 오메가 I가 더 큰 겁니다. 그렇죠? I1 더하기 I2가 더 크니까 오메가 I가 더 커야 곱하기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1보다 작아진다. 즉 나중 운동에너지는 처음 운동에너지의 이런 비율로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19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와요. 그렇죠? M, V가 L에서 각운동량이죠. 하나만 운동하다가 나중에 같이 운동하죠. 같이 충돌하여 박힌다. 이번에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L에는 질량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M 더하기 M이 움직이는 거죠. M 길이는 그대로 L이죠. M, V, X가 되겠네요. 그렇죠. VX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VX는 충돌 직후의 속력은 M 더하기 M 분의 MV 이렇게 이제 구해집니다. 이거는 다름 아닌 그냥 이렇게 구해도 되죠. 그리고 운동량, 선운동량 보존 법칙 MV는 M 더하기 M VX하고 결국 같습니다. 충돌 직전 직후만 우리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각운동량 자체를 구해보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각운동량을 구해보면 되고 운동 에너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20번도 유사한 문제입니다. 20번. 자, 이것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죠? 축에 대해서 이번에는 D만큼 떨어진 여기에 충돌하는 거죠.
사실 여기에 이렇게 충돌하겠죠. 그러면 이 5점에 대해서 충돌 전에 각운동량 MVI 곱하기 D가 되는 거죠. D. 여기까지의 거리가 D니까요. MVD, MVR, 그죠? 대문자 R이 아니라 여기까지의 거리입니다. MVD. 이게 충돌 직전에 점 O에 대한 각운동량이고, 충돌 후에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돌아가겠죠? 각운동량은, 자, M이 움직이는 각운동량, M, R제곱, 오메가. 그죠? I, 오메가죠? 더하기 원통이 움직이는 각운동량, 원통은 2분의 1 m r제곱이죠. 그죠? I 똑같은 오메가입니다.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한 번에 써도 되죠? mr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r의 제곱. 전체 관성 모멘트 곱하기 오메가에서 나중 각속력, 충돌 직후에 충돌한 후에 각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각속력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겠죠? 마찰 저항이 없으면.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 과정에서 진흙 원통계의 운동량은 충돌 전후 어떠한가? 각운동량이 보존되는 겁니다. 각운동량이 보존된다. 자, 15장, 여기 또 회전에 대한 문제인데, 이건 수업 시간에 한번 이제 풀어봤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길이, L, 전체 길이가 L. 여기서는 무게중심이 C니까 전체 길이는 EH라고 봐도 되겠죠. EH. 이렇게 얘가 이제 진동하고 있는데, P점은 사실 여기를 이제 무게중심으로 보자면 이런 얘기인데, P는 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막대는 이제 물리진자가 되죠. 물리진자의 각속도 오메가를 구하는 방법, 이거 여러분들이 물리진자 생각해 놓고 토크에 대해서 구하면 됩니다. 토크는 자, 어떤 이런 형태의 물체가 있을 때, 회전축이 이렇게 있을 때요. 이런 물체가 있다 합시다. 이렇게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고 하자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mg가 되는 거고, mg까지의 수직거리 이게 이제 d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mgd가 됩니다. mgd는 I 알파죠.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좀 보죠. 그러면 이 D는 결국 요걸 H라고 할까요? D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아마 H라고 많이 공부했었을 테니까 이거를 H라고 보고 요 값을 D라고 두겠습니다. 무게중심까지의 거리가 D. 그러면 mg 이게 D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H는 D 사인 세타는 I, 알파는 D 제곱 세타 DT 제곱이 돼요. 그리고 세타가 아주 작은 각이라고 하자면 이건 근사가 되겠죠. mg D 세타로 근사됩니다. 그러면 D 제곱 세타 DT 제곱 두 번 미분한 건 I분의 mgd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이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호까지 보면 이제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복원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오메가는 루트 i분의 mgd가 된다. 이런 형태로 오메가를 계산하죠. 근데 단진자의 경우에는 오메가는 루트 g분의 1입니다. L분의 g가 돼야 되죠. L분의 g.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긴 막대의 관성 모멘트 I는 3분의 1 ml의 제곱이 되죠. 여기 대입해버리면
m이 약분되고 mg d는 이게 막대의 경우에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 L분의 3g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i가 3분의 1 ml의 제곱이고 d는 전체 길이의 절반이 될 테니까요. 이게 긴 막대라면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긴 막대의 경우에 각속도는 2L분의 3g가 됩니다. 그런데 길이가 L0인 단진자의 각속도는 루트 L분의 g가 되죠. L0분의 g. 따라서 L0는 2L분의 3분의 2 L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막대 진자의 길이의 3분의 2가 되는 지점에 점입자를 가진 단진자를 만들면 단진자의 길이가 3분의 2 L이 되게 하면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공식으로 외워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i분의 루트 i분의 mgd. 자, 다음에 16번의 경우 질량 m인 입자가 반지름 아래 반구 형태의 그릇 내부에서 미끄러진다. 이렇게 이제 질량 m이 큰 구에서 이렇게 이제 원이에요, 원. 이제 미끄러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쭉 미끄러질 때 평형 위치로부터 작은 변이가 작다면 변이가 이렇게 작은 거죠. 너무 작게 그렸나요? 이렇게 여기 이제 원형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줄은 없어요. 줄은 없지만 줄이 가하는 걸 우리 교재에서 공부했었죠. 줄이 당기는 장력 대신에 바닥의 위는 수직력으로만 바꿔주면 다 동일한 겁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나머지는 뭐 다 같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그렇죠? 중력 똑같이 가해지고 장력 대신에 수직력이 가해진다라고 쓰면 나머지는 다 동일하니까 오메가도 루트 R분의 G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L분의 G 또는 R분의 G. 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5번에 16장 5번에 가보면 팽팽한 줄 위를 진행하는 어떤 파동의 파동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파동함수는 여기에 A죠. 진폭이 됩니다. T 앞에 곱해지는 게 오메가죠. 오메가는 10파이, X 앞에 곱해지는 게 3파이, K가 되겠죠. K는 3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장을 구할 수 있겠죠. 람다분의 2파이. 따라서 람다는 3분의 2m가 돼야겠죠. 그리고 진동수 오메가는 2파이 F죠. 따라서 F는 5Hz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기는 5분의 1초가 돼야겠죠. 줄 요소의 최대 횡속도를 구하라. 횡속도라고 하는 건 진동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VY는 최대값이 오메가 A가 되면 되죠. 오메가는 10파이, A는 0.35니까 3.5파이가 돼야겠죠. 3.5파이,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구해주면 되고요. 15번에 이렇게 이제 실험에서도 공부하죠. 장력 mg가 장력이 되는 거고 선밀도는 뮤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루트해주면 속력 줄파동에서의 속력 24가 구해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때 뮤는 전체 줄의 전체 길이분의 전체 질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m은 얘가 m이고 줄은 줄의 질량을 여기 써줘야 돼요. 줄의 질량 m줄 이렇게 써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8장에서 우리 이제 정상파, 여기도 18장이었나요? 정상파 얘기인데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하나가 마이너스라면 다른 하나는 플러스여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인 공식, 사인 A 더하기 B는 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A 사인 B가 되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 얘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kx를 a라고 두고 오메가 t를 b라고 두면 되겠죠. 그럼 sin a-b 더하기 sin a 플러스 b는 한 번은 플러스고 한 번은 마이너스로 해서 더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요것만 남겠죠. 2배가 돼서 이 sin a 코사인 b가 됩니다. b는 오메가 t고 a는 kx인 거죠. 이거 바꿔주면 되겠죠. sin kx 코사인 오메가 t 곱하기 2 그랬는데 시간에 따라 진동하는 건 여기 코사인 항이 되는 거죠. 오른쪽 항. 그리고 왼쪽 항은 x에 따른 진폭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게 진폭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뭐예요? 시간에 따른 진동. 그러면 이걸 t를 0을 넣어주면 이건 그냥 1이 나오겠죠. 1. 그죠?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최대 진폭을 구할 수 있겠죠. 예, 오메가 t가 만약에 2분의 파이다. 즉 t가 2오메가 분의 파이라는 시간이 됐을 때 0이 나오겠죠. 파동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 다 0이 나올 수 있겠대요.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없이 이렇게 그냥 줄만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형태가 있고 이렇게 진동할 때가 있고 변이가 가장 클 때죠. 이렇게 변이가 가장 클 때가 있죠. 위아래로 진동하는 이런 형태의 정상파식입니다. 그럼 정상파식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 한쪽은 오메가 t로 진동하는 사인이거나 코사인, 꼭 코사인만 되는 게 아니라 사인이어도 진동하고 있는 거죠. 왼쪽도 꼭 사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게 코사인일 수도 있어요. 위치에 따라 이런 모양을 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양끝이 마디가 되어 있다 그러면 대개는 사인 형태거나 마이너스 사인 형태거나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가장 진폭이 클 때. 자, 이런 형태로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진폭은 어때요? 여기 진폭은 A의 2배가 있고 사인의 KX죠. 이런 거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식이 생각 안 날 때 바로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보니까 오메가 t는 여기 있죠. 오메가가 200입니다. 그러면 2파이 F라는 얘기고 이게 T분의 2파이니까 주기와 진동수를 다 구해볼 수 있겠죠. 자, K는 얼마예요? 수가 0.4입니다. 그래서 람다분의 2파이가 되니까 람다를 또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진폭이 더해졌을 때 이게 이제 2배가 된 거죠. 2a가 된 겁니다. 2a. 따라서 각각의 파동의 진폭은 2분의 1.5가 돼야겠죠. 단위는 미터라면 이렇게 미터로 다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각각의 파동 한 개의 식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파동의 속도 V는 T분의 2파이, T분의 람다 또는 F 람다 또는 K분의 오메가 이런 형태로 구해주면 되겠죠. 자, 7번에 또 같은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여기가 KX고 한 번에 다 써주는 게 좋겠죠. Y1은 3 곱하기 사인 파이 X 더하기 0.6 파이 T 이런 형태로 된 거죠. 그래서 K가 F가 되는 거, 파이가 되는 거고요. 오메가가 0.6 파이가 되는 겁니다. 혼동하지 말고 구해보시고 각각의 진폭은 다 3이죠. 얘도 3이네요. 그럼 더해주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최대 6이 될 수 있겠죠. 2 곱하기 3 사인 KX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고 진동이 예를 들어서 이런 진동이 나왔다. 이런 진동, 이런 진동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런 지점이 마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x는 0.250이고 x는 0.500, x는 1.50에서 매질 요소의 최대 횡 위치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파장을 구할 수 있잖아요. 람다는 k분의 2파이니까요. 그죠? 그럼 k가 파이라고 돼 있죠? 2파이 하면
람다는 2m짜리 파동이 되는 겁니다. 자, 2m라면 지금 이런 형태, 우리 기본 정상파, 기본파가 나오면 이렇게 진동할 수 있겠죠. 최대로 진동하는 형태가 이렇게 돼 있다면 얘가 0이 되고 여기는 얼마가 돼요? 1m가 됩니다. 1m. 그런데 지금 줄의 길이가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x, y1과 y2는 센티미터가 되고 x는 0.250, 500, 1.50, 1.5, 1.5. 매질 요소의 최대 횡위치를 구하라. 오메가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진동수를 구할 수 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오메가가 0.6파이로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F는 2파이분의 오메가죠. 2파이분의 오메가가 0.6파이입니다. 그럼 20분의 6이니까 10분의 3. 그렇죠? 10분의 3이 돼야겠죠. F가. 예. 2분의 0.6이니까 5 곱해서 맞죠? 10분의 3Hz. 그럼 F 곱하기 람다가 V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V가 되면 10분의 6, 0.6m/s가 됩니다. 이렇게. 예. 네, 좀 문제가 좀 까다로운데요. 예, 일단 이걸 람다1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람다1은 2m가 되고 이게 F1이 되는 거겠죠. F1 람다1. 그래서 이게 기본 진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F2 람다2가 돼도 되죠. F2 람다2 이렇게 돼도 되고 F3 람다3가 될 수도 있습니다. 1차 조화 진동, 2차 조화 진동, 3차 조화 진동이 됩니다. 그런데 x가 1.5cm가 나온 걸 보면 여기 다 센티미터 단위라고 그랬죠. 나온 걸 보면 1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가 2cm였죠. 파장의 길이, 줄의 길이가 파장의 길이가 되겠죠. 2cm가 됐으니까 여기가 1cm가 되고 여기 가운데가 그 사이가 1.5cm인 곳이 되고 얘가 0.5가 되고요. 이 사이가 또 0.25가 돼야겠죠. 예, 아마 이런 문제 같아요. 지금 그죠? 예, 그래야지만 우리가 최대인 곳, 0인 곳, 그리고 그 중간 이거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식에 넣어서 맞아. 이 정상파식은 어떻게 돼요? 예, 우리 3의 2배 6 곱하기 사인 AX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 이런 형태의 정상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값을 여기 집어넣을 수 있겠죠? x값을 집어넣고 구해보면 물론 이때는 이제 t가 0일 때라고 하고 그죠? t가 0일 때라고 하고 k가 주어져 있으니까 x값 0.25도 넣어보고 0.5도 넣어보고 1.5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횡위치 y값이죠. y값을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y가 되는 거죠. 예. 자, 아마 이런 문제일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좀 문제의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자, 14번에서 길이가 3m인 얇은 철 사이에 이렇게 이제 길이가 있어야 된다고요. 얇은 철 사이에 정상파 모양이 관측되었는데 이게 몇 차인지는 몇 개의 고리, 즉 배가 몇 개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K를 보고 오메가를 봐야죠. K를 봤더니 파이죠. 람다분의 2파이가 되니까 람다는 얼마예요? 2m가 되는 거죠. 예, 2m. 그런데 지금 3m라고 그랬죠. 길이가 3m입니다. 줄의 길이는 3m예요. 1m, 2m, 3m. 그렇죠? 예. 그런데 파장이 2m인 게 만들어졌습니다. 파장이 2m라면 이렇게 여기 한 파장이 되는 거죠. 2m까지가. 그러면 배가 3개인 거네요. 그렇죠? 고리는
3개가 나타난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앞에 7번 문제도 구할 수 있어요. 예,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는 뭐 진동수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 진동은 이제 3배 진동이죠. F1이란 말이에요. F3 이게 2파이분의 오메가3인 거죠. 지금 오메가3는 100파이입니다. 100파이. 즉 2파이분의 오메가3가 100파이니까 50이 돼야겠죠. 50Hz. 따라서 F1은 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3분의 50,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3분의 50Hz. 이렇게 기본 진동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해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뷰 문제를 좀 맞춰보고, 여러분들은 좀 범위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서 잘 모르는 건 또 질문 시간 갖도록 해서 이제 질문 시간에 들어가서 좀 질의응답하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나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클래스나 또는 문자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